한중 양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협력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편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가는 그럼 동맹을 버리고 적국으로 돌아서는 거냐? 이 이재명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은 한미 관세 협상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구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먼저 쫓아가가지고 3,500억 불 내겠다고 얘기한 건 누구야? 그 사람 따로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가요? 아니, 강유정 잘 되는 사람 어디 갔어요 도대체?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느낀 거야? 아니면 합의문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합의문을 못 만든 거야? 어? 아니면 합의가 안 되고 깨진 거야? 관세 지금 25%. 제가 좀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가 25%가 되면 도요다의 이를테면 팰리세이드와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도요다 하이랜더가 그동안의 가격 차이와 25%를 물게 되면 25%와 도요다의 15% 이렇게 물게 됐을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칼럼을 올렸습니다. 제 게시물에도 올리고 저희 인사이트 매체에도 제 칼럼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한국 차가 안 팔리겠구나, 전혀 안 팔리겠구나, 미국에서 전혀 안 팔리겠구나. 그 한국의 차로서 미국에 제일 인기 좋은 게 팰리세이드 이런 건데, 팰리세이드가 이제 뭐 팔리기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럴 정도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00%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의약품은 150에서 200% 부과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또 품목별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집권 3개월 반 만에 대한민국이 박살이 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안 받으실 수가 없죠. 네. 자, 여기에다가 미국과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번 9월 26일부터인가요? 9월 29일부터인가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을 때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미리 한번 본다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무비자 입국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조금이 될지 뭐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먼저 가본 미래가 되는 거죠. 이 말레이시아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건설사들의 중국 국영 건설사들과 현지인 내세운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이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 인력으로 완전히 현장을 채우고 있어서 말레이시아 건설업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공항에서 공권력을 폭행하거나 길거리의 흉기 난동 같은 강력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다. 불과 100여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자, 지금 한국 자동차는 관세의 보조금의 구금 쇼크에 현대차가 아주 엄청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관세가 25%,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종료가 되고, 거기다가 공장은 대거 구금 사태를 겪고, 한 달 후에 자동차 판매량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혹독한 가을이다. 더군다나 이게 언제 해결될지 기미도 안 보인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단순히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반도체와 약품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 전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미국 트럼프의 변덕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친중, 그리고 무능, 외교적 무능과 친중 자세,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미국 정부의 그런 태도가 결국 지금의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다가올지, 하루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거 아닌지, 이런 각성이, 국민적 각성이 빨리 돼야만
결국 뭐 탄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모스탄 같은 분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재명 개인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 뭐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미국이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시죠. 저 트루스 포럼에서 모스탄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지난 선거도 사실상 패배한 거다. 그리고 이재명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부 조직의 가족 포함에 대해서 비자와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비자는 비자 뭐 미국 안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지만 경제 제재는 정말 심각하죠. 뭐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은행 거래를 못 하니까 사실상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데 뭐 한미 관계가 정말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 또 외교부 장관이라는 조현은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 과거에 동맹과 우방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하던 미국이 아닌 걸 실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 해서 이거 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걸 다 모니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리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실감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건데 이런 비난을 지금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더군다나 지금 오늘 조연이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조태열이 5월 달에 방중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왕이가 한국으로 와야 될 타임이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갈 타임이 아닙니다. 이게 서로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지 이렇게 한 사람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쪽을 쫓아가는 거는 외교적 관례에서 어긋나는 일이고 굉장히 구차해 보이는 거죠. 뭔가 아쉬워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가면서 일방주의에 맞서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방주의에 맞서자라는 건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중 양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협력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편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저런 자세를 보이면 지금 저 중국 얘기 아니에요. 일방주의를 버려라. 이 얘기가 대표적인 중국의 주장이거든요. 일방주의를 버려라. 일방주의에 맞서자. 이거는 대표적인 중국 얘기인데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또 시작했어요. 문재인이 중국몽을 함께 꾼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문재인 때만 하더라도 아직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세게 견제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난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저런 태도를 보였다가는 그럼 동맹을 버리고 적국으로 돌아서는 거냐. 이 이재명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국정과제랍시고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는 보통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면 인수위가 2달 동안 활동하다가 새 정부가 취임하면 그때 이제 국정과제라고 내놓는 건데 이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5년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4년 연임 개헌 이게 1호 국정과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연임을 하겠다는 건데 4년 연임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4년 연임이. 4년 연임과 결선투표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만큼은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죠. 그 법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국정과제는 그야말로 하고 싶다 수준이지 실현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개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헌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블랙홀이죠. 개헌과 관련한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얘기는 다 그냥 개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개헌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게 대선 말이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쯤 되면 모르지만 임기 초반에 개헌 얘기를 꺼냈다가는 개헌이 모든 걸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명무실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개헌은 그야말로 국정과제 수준에서 끝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동영은 도대체 늙을수록 더 점점 더
무슨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북한한테는 대한민국이 최대 위협이다. 이 박충권 의원이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다. 했더니 정동영이 하는 얘기가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 2024년에 3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띄워서 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창권 의원이 북한이 먼저 보냈다. 아니 지금 그 무인기를 띄운 게 북한이 무인기를 수도 없이 띄워서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띄운 거지 그걸 지금 도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전혀 북한이 하는 건 다 괜찮은 거고 우리가 하면 다 도발이고 범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재명은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서 발을 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법원장 뭐 사퇴 이걸 했더니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이러면서 여론도 그렇고 국힘에서는 이제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렇게 발을 쭉 빼고 있습니다.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발을 빼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일 센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뭐 국회에서 이 여당 의원이 김민석한테 뭐 제보가 사실이라면 뭐 하고 하면서 지금 뭐 대법원이 왜 서초동에 있어야 되냐.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제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했다. 그러니 연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조선일보 분석으로는 대법원장 사퇴해라라고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내년에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점점 더 강성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장 사퇴가 가능할 걸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질르자.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고 강득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박홍근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 민주당 3, 4선 국회의원들은 다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러네요. 서영교도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코미디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김어준 유튜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출연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 서울시장 출마 희망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겠다.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내일이죠. 내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 판결이 내일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판결들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판결을 한다고 하는 이상 공식 일정을 계속하겠다. 꿋꿋이 할 일을 한다. 자, 이 지난주에 특검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 특검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대한민국 형사관계법 중에 최초로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자백하면 형량을 감면해준다. 뭐 이런 식의 피의자나 피고인과 딜을 하는 이런 절차를 이 내란 특검법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 관계법들, 형사소송법 같은 데서는 이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상 뭐 마약 사건이나 이런 조직 사건들에서 윗선을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는데 협조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형량을 적게 하고 또 구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해서 구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을 하지 이렇게 법의 플리바게닝을 규정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판사가 해야 될 판결을 검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하면 형을 감경하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자백하거나 자복하거나 뭐 이런 거 자백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 형사법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혔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건 뭐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사실 이 내란 특검법이
내란 특검이 윤 대통령이 풀려나 있다가 다시 구속한 거 말고는 추가로 한 게 없죠. 내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없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다 해가지고 기소까지 된 사건에 추가로 뭘 더 밝힐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노상원, 여인영 두 사령관한테 제안을 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출국 정지, 한 3개월 정도 출국 정지돼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출국 정지돼 있던 상황에서 지금 3번 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하다가 이제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혐의는 이 1억 원, 권성동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압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장, KTV 원장 이런 사람들이 직위 해제가 되고 있는데 아주 뭐 주로 이제 언론 역할을 하는 그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을 직위 해제해서 자신들이 그리고 소방청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일단 날리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관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동차 관세가 드디어 이제 일본보다 훨씬 높은 일본은 15% 우리는 25% 이렇게 돼서 현대차는 2조 5천억 기아는 2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조 5천억 연간으로 따지면 6조 2천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이 법인세 이렇게 되면 결국 그 기아 현대가 내던 법인세를 제대로 못 내게 되고 우리한테도 세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단순히 미국 내 시장 점유율 뭐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가 이익을 거의 못 내게 되면 우리한테도 우리 정부 재정에도 약 2조 이상의 손실을 법인세를 제대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2조 이상의 손실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반도체와 약품, 의약품, 철강, 뭐 알미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관세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재명을 뽑은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다.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은 지금 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10%로 진작에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일본과 EU도 정상적으로 협상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 우리 같으면 사실 일본이나 EU에 비교하자면 1000이나 1500억 불 정도의 투자로 끝을 맺었어야 되는 협상을 3500억 불이라고 해놓고는 그거를 이제 와서 또 안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법이랍시고 내고 있는 거는 조현이 중국에 가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에이펙 방안을 시진핑 보고 해달라. 왕위는 한중 교류를 늘려야 된다. 이거 지금 5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또 쫓아가가지고 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죠. 맘대로 해라. 그리고 시진핑이 방한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먼저 방안이 확실한 것으로 느껴? 이건 뭐예요? 느껴는? 시진핑 방안 확실한 것으로 느껴. 이 사람은 외교를 감성 그 느낌으로 하나 보죠. 감으로. 문서로 하지 않고 감으로 하는 외교. 문서로 하지 않고 감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보호주의를 함께 반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올린다면 과연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한다거나 뭐 중간에서 양쪽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거나 하려면 이 적어도 중심축이 양쪽보다는 무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새우가 고래 2마리를 양쪽 팔에 새우 수염 양쪽 끝에 고래 2마리를 얹고 이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고래에 깔리죠, 새우가. 고래에 바로 깔립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황당한 질을 하고 있는데 느낌으로 하는 외교, 감으로 하는 외교, 확실히 느껴. 네. 확실하게 느끼는 것과 살짝 느끼는 것과 많이 느끼는 것과 조금 느끼는 게 뭐가 다른가요? 느낌이 다 똑같지? 느낌이라고 한다는 건 어차피 부정확한 건데 확실하다고 느끼면 느낌이 맞는 거예요? 문서로 남아야지. 문서 안 남기고 너무나 잘된 회담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와서는 이재명은 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요구대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먼저 쫓아가가지고 3,500억 불 내겠다고 얘기한 건 누구야? 그 사람 따로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가요? 아니 강유정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 저기 X에 나와 있는 거 단순히 그 문장 말고 말하는 걸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나 잘된 회담이라서 너무나 잘된 회담이라서 네 이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잘된 회담 어디 갔어요 도대체? 통일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의문이라고 굳이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통일 간 화기애애한 저 회담 어디 갔어요? 합의문이 필요 없다며. 아니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느낀 거야? 아니면 합의문이 필요가 없었던 거야? 합의문을 못 만든 거야? 아니면 합의가 안 되고 깨진 거야? 근데 지금 강유정이 계속 연일 뻥을 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강유정도 나중에 가면 헛소리 한 걸로 무사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도 헛소리하고 거짓말을 해대니까. 자, 특검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이 났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뭐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인 정원주, 윤영호 등등 여기를 구속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뭐 이거는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뭐 이 정권에 지금 이 아주 신이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특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통일교하고 정권이 싸우는 거는 역대 어떤 정권도 통일교하고 굳이 이렇게 맞붙은 적이 없었죠. 근데 굳이 맞붙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명을 단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사진 말고도 이 미국 쪽 인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거는 박지원이나 임종석이나 정동영 같은 사람들이 좀 보라고 하는 거죠. 네. 트럼프도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여해서 한학자 여사 얘기를 하고 최근에 깅리 씨가 바로 한학자 닥터 한을 얘기하면서 82세의 노인에 대해서 이 인권 탄압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보시면 닥터 학자 한 is the 82-year-old leader of a worldwide movement for peace and freedom 이렇게 그냥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문장이 한학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걸 쓴 지가 꽤 됐는데 9월 9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밀어붙여서 결국 소환하고 영장까지 청구했다. 그러면 이걸 특검이 주도한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결국 이재명이 지시해서 하는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과유불급이 생각이 나요.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 소환을 할 텐데 그렇겠죠. 한덕수 총리를 기소를 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소환해서 기소하는 것까지
뭐 구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소하는 것까지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 트럼프가 잭 스미스를 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뭐 잭 스미스, 방북해하는 조 스미스. 자, 김건희 특검에서 또 국힘 당사를 지금 한 달 전에 무산된 국힘 당원 명부를 또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국힘 당사 앞에서 농성을 또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했으면 그만해야 될 텐데 계속 지금 당원 명부 확보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 이제 이 특검이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한 레파토리 또 하고 계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은 이제 장외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일에 대구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하겠다. 일단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장외투쟁의 단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구에서 이 지지층을 상대로 지금 장외투쟁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납득,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이 돼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층 위주로 해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9월 21일 일요일 2시에 하는데 뭐 피켓을 규탄 대회의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은 들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이쪽으로 당력을 집중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은 이재명의 말로 전부 반박이 가능한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와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금 대법원장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출처모를 제보해 놀란 척하고 있는 것가 전형적이다. 대법원장 아닌 찌라시 공작을 수사해야 된다. 지금 뭐 제보에 의하면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뭐 총리가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하다가 개딸이 달라부터 좌표를 찍는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를 거론한 찌라시 공작이다. 장동욱 대표는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청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을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다. 횃불도 단김에 뽑자 하면서 마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의만 하면 수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쓱 빠지고 여당 대표가 집중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는 거, 압박에 굴복하면 이제 사법권 독립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사법권 독립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당의 압박에 그 흔한 법관회의는 지금 입도 다물고 있죠. 지금 뭐 우리법 연구회 이 사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혹시나 사임하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떨어질까. 문영배는 지금 이제나 저제나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요즘 계속 연일 뭐 SNS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느라고 잊혀질까봐. 그러나 특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현재 수사할 만한 뭐가 없다. 수사 창출할 만한 뭐 내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뭐 자세한 얘기를 찌라시로 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문영배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등록도 안 했죠.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부산대 로스쿨 교수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한덕수나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그 찌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정상명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 정상명은 심지어는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힘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자체가 날조된 것이다. 이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범죄다. 오히려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 운운한 것 자체가 범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행태, 이런 것들 자체, 이 특검과 부안해동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나중에는 다 범죄로 기록될 내용들입니다. 음모론 자체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되치기를 하고 하는 행태 자체가 사실 그게 범죄다. 자, 지금 뭐 찌라시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만 또 그 찌라시에 공개했던 서영교는 정확한 건 아니다. 뭐 조이대 회동에 녹취를 폭로했다 그러더니만 확실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녹취라는 게 AI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차관보 예산실장 세제실장 등 7명을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역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전부 사표를 받고 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기재부는 이런 적이 없었다. 뭐 고용노동부, 환경부 이런 데는 정권 교체할 때 1급 줄사표가 있었지만 기재부가 1급한테 이렇게 사표를 받은 적은 없다. 경제정책의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근데 이 기재부를 분리하는 거는 DJ 때 한번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실패해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기재부를 분리하고 이거 예산처와 재경부를 분리하는 요거는 정부의 예산권 장악 시도다. 그리고 금감원 금융위 해체, 이게 감독의 독립성을 약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가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건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정부 부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너무 뭐 쇳불도 당기면 뽑자 이래가지고 뭐 좀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검찰도 그렇지만 지금 이 검찰도 검찰이지만 검찰은 이제 범죄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 금융 관련하고 재정 관련한 이 경제부처의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건데, 연일 지금 그동안 효율적으로 잘 굴러왔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정부 각 부처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두드려 잡고 해체해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목적으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 장성급 장교라는 건 스타 별을 얘기하는 건데, 방첩사에 뭐 별이 그렇게 지금 장성급 장교 7명을 직무 배제했다는 건 방첩사에 있는 별들을 다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